플루터 세미나 4강이고요. 이번에는 stateful widget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state list widget인데요. state가 제가 이제 상태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상태는 그 위젯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뜻하게 되는데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텍스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텍스트 위젯이게 되는데 텍스트 위젯이 가진 You have pushed the button this many times라는 이런 문구는 상태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바뀌게 된다면 실제로는 이 텍스트 위젯을 다시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태는 이제 대부분 이 위젯이 가지는 변수, 즉 여기서는 이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이 해당 위젯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변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걸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카운터가 되고 이 카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를 가진 위젯은 my homepage라는 stateful 위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state list 위젯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카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stateful 위젯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stateful 위젯에 대한 거고요. stateful 위젯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순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tateful 위젯 안에 사용하고 싶은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초기 값도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값을 변하게 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특정한 위젯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버튼이 될 것이고 뭐 로그인 폼 같은 거의 경우에는 텍스트 필드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함 또는 체크박스 뭐 라디오 버튼, 슬라이더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버튼을 사용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예로 들면 이 버튼에서는 이 버튼은 플러팅 액션 버튼인데 이 플러팅 액션 버튼의 파라미터 중에 on press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즉,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온프레스에 있는 파라미터를 실행한다는 뜻인데요. 그 실행하는 게 increment counter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무엇인지 그 컨트롤 클릭을 눌러서 가보면 이제 setState라는 함수 내부에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카운터라는 게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setState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이 스테이트 stateful 위젯 내에서 카운터가 증가한다고 해도 여기에 이 카운터를 보여주는 이 텍스트 이 부분은 실제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setState를 통해서 이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해 주라라는 말을 해 주어야 실제로 반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 이 카운터의 값을 이 위젯에 반영해 주어라라는 말이 setState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setState를 지우고 다시 빌드하게 되면 플러스를 눌러도 카운터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계속 실제로 이 카운터 값은 점점 증가하지만 그 증가된 정보를 여기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값은 증가되지만 증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그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텍스트로 이제 다시 덮어씌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setState를 통해서 이 값이 변경됐을 때 이 값을 위젯에 반영해 주어라 라고 해 주어야 이렇게 플러스를 눌렀을 때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버튼, 라디오 버튼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버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컬럼 안에 버튼을 넣어줍니다.
버튼의 기본적인 버튼이 이제 플랫 버튼이게 되고, 플랫 버튼은 무조건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행동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프레스가 필수적인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가지기 때문에 차일드를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차일드는 간단하게 클릭이라는 텍스트를 가진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 클릭이라는 이렇게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온프레스를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안녕하세요 를 넣어주게 되면 클릭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안녕하세요가 출력되죠. 터미널에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위처럼 이제 어떠한 특정한 변수를 만들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불린형을 만들고 데이터 초기 값이 false인 불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걸 눌렀을 때마다 데이터를 값을 그 반대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게 바꿔주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출력해주는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초기 값이 false인 데이터를 이제 계속 클릭할 때마다 true로 false로 바꾼 다음에 반대 값을 바꾸고 그걸 프린트하게 되어 있죠. 클릭을 누르면 네, false가 뜨고 다시 눌러볼게요.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요. 다시 해보면 클릭하면 true로 바뀌고 또 클릭하면 false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뀐 게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바뀌는 값을 실제 텍스트로도 보여줘야 되겠죠. 텍스트로 이제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줘,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false 처음에 초기값이 false이기 때문에 0으로 뜨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클릭을 해도 저는 이제 이 변경하는 로직에 데이터를 변경하지만 그거를 반영해주는 setState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텍스트는 값이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걸 바뀐 값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제가 setState 안에 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로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잠시만요. 카운터가 아니었네요. 데이터로 바꾸고 setState는 다시 먼저 지우고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러면 처음 초기값 네, false로 뜨고 클릭해도 네, 값이 안 바뀌죠. true, false로. 이거를 setState를 넣게 되면 다시 실행하면 초기값이 false고 클릭할 때마다 true, false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setState로 값이 바뀐 값을 반영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런 이제 불린형 말고도 컬러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기본 컬러를 이렇게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텍스트를 텍스트 예제라고 친 다음에 스타일에 이 텍스트의 스타일, 그러니까 색깔을 이 변수로 가지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인 레드 색깔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컬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초기값 빨간 색깔 텍스트 예제가 뜨게 되고, 왜냐면 컬러 값이 빨간색이니까 클릭하면 이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네,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태로 가질 수 있는 값은 앞에서 배웠던 클래스 객체부터 이런 컬러, 인트, 데이트 타임 등 엄청나게 많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버튼에는 이런 이제 차일드랑 온프레스 외에도 이제 헤이스, 그러니까 높이, 컬러, 이 버튼 자체 컬러랑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패딩이랑 이제 포커스 컬러, 호버 컬러와 같은 이제 뭐 마우스를 올려놓거나 클릭했을 때 바뀌는 컬러의 그런 컬러에 대한 거, 그리고 오토 포커스는 자동으로 이 홈페이지 들어오자마자 그게 포커싱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롱 프레스는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짧게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길게 누르면 어, 그린 그린으로 바뀌는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계색은 빨간색이고요. 정말 클릭을 길게 눌렀더니 텍스트 에제라고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짧게 누르면 다시 파란색, 길게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는 이제 사용자한테 그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나와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식으로 안 가지게 아무것도 필수로 안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타자를 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필드를 통제하게 되는 통제하게 되는 그런 객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변수를 가지게 되고 이 컨트롤러는 이 텍스트 필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필드 값을 가져올 때도 쓰게 되기 때문에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 바깥에 선언해 줘야 되고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는 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고 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도 초기 값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초기 값을 어떤 걸 줄 건지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은 값을 줄 수 있고요. 이 텍스트 필드가 위에서 선언한 컨트롤러를 가지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텍스트 필드에 있는 속성을 보면 바뀌었을 때마다 반응하는 것, 클릭했을 때마다 반응하는 것 등등이 있고 뭐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이라든지 맞춤법 등등을 다양한 게 있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이 컨테이너의 박스 데코레이션처럼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거하고 맥스라인 이 텍스트 필드 최대치를 정해주는 거 키보드 타입은 뭐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숫자 키패드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키패드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저는 onChanged, 즉 이 텍스트 필드의 값이 바뀔 때마다 반응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썼는데도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onChanged가 텍스트 값을 무조건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 저희 사용자가 알아야 되겠죠. 스트링 str 이렇게 써준 다음에 왜냐하면 스트링 값을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값을 바뀌었는지
이 텍스트 필드는 이 str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저는 print str 이렇게 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타자를 칠 때마다 여기 프린트가 계속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또 이제 번할 때 말고도 나중에도 뭐 알고 싶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버튼에다가 제가 기능을 또 추가해 볼게요. 프린트 아까 이 색깔 바꿀 때 썼던 클릭 버튼이고요. 컨트롤러 점 텍스트를 이렇게 치게 되면 클릭을 누르면 지금 입력된 이 텍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텍스트의 값을 클릭할 때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음, 잠깐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값을 치고 클릭을 누르면 안녕하세요라고 값이 바뀌게 되죠. 클릭할 때마다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타자를 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로 이 텍스트 필드의 값을 바꾸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등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여기다 입력을 하면 밑에다가 그거에 맞춰서 텍스트를 바꾸는 거를 만들어 보면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 달러 표시를 쓰고 그 변수 이름을 쓰면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컨트롤러의 텍스트 값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 점 텍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점을 쓰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가 이 변수의 범위인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달러 뒤에다가. 그러면 체인지는 필요 없고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면 그 밑에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왜냐면 set state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이 바뀌어도 제가 set state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러 이 텍스트 바뀌어도 그거를 다시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onChanged에 set state만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바뀔 때마다 이 컨트롤러 텍스트가 바뀐 값을 여기다 텍스트에 집어넣게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값이 바뀔 때마다 다시 그리라는 이런 명령어를 내보내기 때문이죠. 키보드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지금 키보드가 이렇게 기본 모습인데 이거를 파라미터를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타입을 텍스트 인풋 타입이라는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메일 어드레스 이걸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골뱅이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키패드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뭐 데이트 타임 이렇게 바꿔주면 클릭하면 네, 이렇게 숫자와 여기 밑에 데이트 타임 표시할 수 있는 특수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키보드 타입으로 이제 이 텍스트 필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네, 체크박스입니다. 이건 다 지우도록 할게요. 체크박스는 이렇게 체크박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도 이제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초기값이랑 이제 바뀔 때 어떤 값인지 등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예를 들어 클릭해서 바뀌면 어떤 값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초기 값을 예를 들어서 true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초기 값이 아니고 그냥 이 value 자체예요. true가 되죠. 아무리 클릭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nChange들을 저희가 명시해주지 않았고, 이 값은 true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박스 요 value 부분을 변수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불 value false 초기 값이 false인 value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네, 그 대신 이제 클릭해도 아무 일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onChange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nChange에 value가 바뀐다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러면 이 value는 null이 아니고 이 value를 값을 바꿔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반응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setState를 넣어주지 않아서, 값은 실제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다시 그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잠시만요. 어떤 거 잘못했지? 지금 이 바뀐 값을 밸류로 받아오는데 제가 그걸 다시 역수를 취해서 생기는 문제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setState로 매번 다시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체크박스는 네, 이 onChange랑 value 외에는 특별한 파라미터가 없을 만큼 간단하고, 그냥 이제 컬러랑 그 디자인을 바꾸는 요소들로 있고요. 여기까지가 stateful 위젯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stateful 위젯은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onChanged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은 복잡하지 않지만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는 이제 뭐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이 앞에 있는 increment counter 같은 함수처럼 따로 분리해 주는 게 나중에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 value 이렇게 함수를 써주고, 네, 이 change value가 받는 형식을 보면 불 value라는 너레이블인 불 value를 값을 받죠. 똑같이 써준 다음에 그 작동하고 싶은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change value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면, 네, 여기 코드가 매우 간단해서 보기가 편하고, 컨트롤 클릭으로 가면 이렇게 또 어떤 코드인지 뜨게 돼서 확인이 매우 편하게 됩니다. 똑같이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가 stateful 위젯이고요. 하는 기능 강력하지만 네,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이런 stateful 위젯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에는 state list 커스텀 위젯 만들 때 stl 치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름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STL이 아니고 STF를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그 클래스 이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경우 이 빌드 안에 넣어주게 되면 빌드 할 때마다 상태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빌드 바깥에다가 상태를 초기화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이 빌드 안에는 아무 값도 없고 빌드 바깥에다가 상태를 다 초기화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버튼까지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화면 이동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른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컨드 스크린 이렇게 스테이트리스 스캐폴드 화면에 다니는 스캐폴드니까 스캐폴드 위젯 만들고 바디에 텍스트로 옆 화면이란 두 번째 화면이란 걸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네,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초기 화면인 이제 두 번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확인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시다. 네, 원래 화면이 뜨게 되고 어떤 버튼을 클릭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화면이 넘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버튼을 하나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버튼 프레스는 클릭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줄지 여기다 이제 화면을 옮겨라 라는 특정 함수를 써야 되겠죠. 차일드는 이동. 이제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데요. 스택은 간단하게 먼저 넣는 애는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매우 얇은 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얇은 관. 매우 얇은 관인데 끝이 막힌 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호리병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리병 안에 1을 넣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 호리병 안에다가 다른 숫자를 넣으면 이 1보다 더 밑으로 갈 수 없겠죠. 위에 넣게 되겠죠. 위에 2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꺼내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1을 꺼내고 싶으면 2를 꺼내고 1을 꺼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은 맨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즉 첫 번째로 들어갔을수록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꺼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스택인데요. 화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푸시를 해주게 되면 이 위에 화면을 여기 위에 화면을 쌓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탑 쌓듯이 쌓는 거예요. 젠가나 탑 쌓듯이. 그렇게 화면을 쌓게 되면 맨 밑에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스크린부터 지워줘야 됩니다. 즉 위에 스크린을 지우고 또 지워서 밑에 있는 스크린을 보게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방식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스택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푸시, 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스택에 푸시해주고 팝해주고 하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함수들이고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내비게이터 점 푸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우터에 에테리얼 라우트 빌더에는 빌드 여기 위에 있는 이거 빌드 컨텍스트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컨텍스트에 네, 리턴 여기다가 이제 넘겨주고 싶은 것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고 싶은 화면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밑에서 만든 세컨드 스크린을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세컨드 스크린을
푸시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 홈페이지는 바닥에 쌓이게 되고 그 위에 세컨드 스크린이 올라가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누르면 위에 세컨드 스크린이 뜨게 되죠. 네, 이렇게 옆에 위로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전 가듯이 이렇게 전 화면을 가면 다시 이렇게 위에 걸 제거함으로써 밑에 걸 볼 수 있죠. 밑에 쌓인 위젯 스캐폴드를. 이렇게 아이폰이나 그런 데서는 아이폰이나 이제 안드로이드의 백 버튼으로 전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버튼을 눌러서 명시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면 이 세컨드 스크린에 자기 자신 스크린을 없애주는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컬럼으로 넣어주고 여기다가 똑같이 플랫 이번에는 뭐 아이콘 버튼을 써볼게요. 아이콘 버튼도 똑같고 그 대신 이제 차일드 대신에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위젯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버튼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푸시를 했죠? 근데 스택은 이 내비게이션 스택은 똑같이 푸시랑 팝을 쓰기 때문에 팝을 써주시면 됩니다. 팝. 이렇게 팝이 뜨죠? 팝을 이렇게 하면 자기 이 위젯이 담긴 그 스캐폴드 자체를 팝을 하게 됩니다. 즉 스택에서 없애주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위젯이 뜨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누르고 이게 아까 만든 홈 버튼이죠. 아이콘 홈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위인 이 세컨드 스크린을 스택에서 삭제시켰기 때문이죠. 되돌아가고요. 네, 이게 내비게이션을 간단히 구현한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팝을 하는 것을 가장 상단에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콘 버튼을 홈에도 아이콘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홈 스크린 이렇게 있고 거기다 위에다가 저희가 다시 세컨드 스크린을 쌓는 형식이죠. 근데 홈 스크린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여기 홈 스크린만 있는데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이 스택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 화면이 이렇게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숙제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레포지터리 구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레포지터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듭니다. 이 앞에 폴더들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가장 최상단에 폴더가 되죠. 플루터, 세미나, 홈워크 이렇게 한번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번 숙제를 할 때마다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여기 안에는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즉, 이게 뭐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에 main.dat만 파일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이 폴더 전체, 즉 여기서는 untitled 3가 되겠죠. 예, 여기서 보면 이 untitled 3 폴더 자체를 여기 챕터 1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프로젝트 전체를 제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여러분이 쓰신 이 코드는 메인.다트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이 메인.다트가 사용한 이 라이브러리라든지 내부적인 설정이 이제 퍼스펙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iOS 세팅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세팅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한 프로젝트 폴더를 주셔야 제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같이 첨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프로젝트 코드가 포함되어야 그 과제가 인정돼야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구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상단의 레포가 되겠고, 가장 상단 레포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화면은 이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화면이겠죠. 그리고 각 챕터에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2의 숙제는 여기 프로젝트 3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 네임들은 이제 언타이틀 3처럼 직접 넣으신 이름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테이트풀 위젯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setState를 이용한 스테이트풀 위젯 통제 방식이 조금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메인.다트 화면 하나에 다 들어가는 매우 간단한 앱이지만 나중에는 이 버튼들이 매우 많아지고 이 로직들도 그냥 카운터 뿔뿔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엄청 복잡한 로직들을 가지게 됩니다. 뭐 로그인 한다든지 정보를 받아온다든지 무슨 폼을 쓴다든지 이렇게 매우 복잡한 형식을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로직들을 관리하는 게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바이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러한 스테이트풀 위젯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 과제는 없고요. 다음 주차 세미나와 함께 해서 스테이트풀 위젯 또는 setState를 위한 스테이트풀 위젯 또는 프로바이드를 이용해서 앱 제작하는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